독도를 이루는 건 눈에 보이는 동도와 서도뿐만이 아닙니다. 수백만 년 전 탄생한 화산섬에서 파도와 바람을 견뎌온 귀한 괴석들. 우리를 가슴 뛰게 하는 경이로운 풍광은 이렇게 저마다의 이름을 갖고 자리를 지키는 바위들과 함께 완성되는 것이죠. 그런데 독도의 주인이 잠시 바뀌는 때가 있습니다. 4월, 갈매기가 찾아오는 봄입니다. 매년 봄이 되면 약 10,000마리의 괭이갈매기가 독도를 뒤덮습니다. 워낙 많은 갈매기가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 영역 다툼이 심심치 않게 일어납니다. 이렇게 자리 싸움이 격렬한 이유는 알을 낳을 곳을 차지하기 위해서죠. 괭이갈매기는 새끼가 태어나 성체가 돼 날아갈 때까지 독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봄이 끝날 때까지 섬의 주인은 괭이갈매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봄, 바다의 주인도 따로 있는 걸까요? 지난 20년간 독도 바다를 기록해온 김동식 감독은 그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가장 선호하는 수심이 10m에서 20m권을 좋아해요. 거기가 좀 바다 생물이 좀 다양성이 풍부하고 또 잠수할 수 있는 시간도 좀 길어서. 독도에는 이제 이때쯤 해조류들이 무성하게 자라죠. 특히 모자반들이 이제 크게 숲을 이루고 또 그 시기에 딱 가장 많은 물고기가 뭐 자리돔, 인상어, 망상어. 봄을 맞은 독도 바다에선 이곳에 정착해 사는 어류를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중 자리돔은 이맘때 산란을 하죠. 돌틈 사이에 암컷이 알을 낳으면 수컷은 알이 부화할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킵니다. 아마도 사흘 후면 새끼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올해도 독도 바다는 자연의 질서대로 흘러갑니다. 수중 촬영 감독은 그 속의 변화를 찾아 우리가 모르는 생태를 기록합니다. 흔히 소라게로 알려진 집게는 몸이 커지면 살던 집을 버리고 새 집을 찾아 이사합니다. 이사는 집게의 본능입니다. 집이 소중한 건 산란기인 두 줄 배도라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두 줄 배도라치는 보통 소라 껍데기처럼 구멍이 있는 작은 공간에 알을 낳습니다. 집을 고르는 취향이 집게와 겹치는 거죠. 그런데 눈치 없는 집게가 두
두 줄 배도라치의 집을 노립니다. 10cm 남짓한 작은 물고기는 물러설 생각이 없습니다. 사력을 다해 집과 알을 지킨 두 줄 배도라치. 이 둘의 경쟁 관계도 계속 지켜봐야겠죠. 수중 세계에서는 오랫동안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생태를 만나게 됩니다. 꿈에도 생각도 못했어요. 어르신들이 옛날에 뭐 산에 가서 뭐에 홀린다는 그런 느낌인가? 대왕 문어를 발견했습니다. 좋기 2m는 넘을 법한 압도적인 체구로 카메라 앞을 유영하는 대왕 문어. 운이 좋았습니다. 독도에서 이 대왕문을 가장 근접해서 찍은 게 이번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미스터리예요. 대왕 문어는 주로 100m 내외의 깊은 심해에 서식합니다. 산란철에만 잠시 얕은 바다로 올라오기에 마주칠 확률이 희박하죠. 긴 시간 기록해왔기에 이러한 행운도 찾아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수히 많은 생명들이 독도 어딘가에서 그들의 발견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독도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많은 곳이 신비에 가려져 있습니다. 독도 바다에 대형 선박 한 척이 등장했습니다. 해양연구선 온누리호입니다. 온누리호의 목적은 독도 바다, 그 중에서도 사람이 갈 수 없는 심해를 탐사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그 뒤로 안 가게 조심해. 사이에 있어. 가장 먼저 독도 심해에 살고 있는 해양생물 조사가 진행됩니다. 특수 카메라로 수심 수백 미터 아래 생태를 기록하는 작업. 보이지 않는 바닥을 향해 카메라는 끊임없이 내려갑니다. 그런데 보이는 건 뿌연 모래와 드문드문 박힌 돌멩이뿐. 대왕문어가 사는 곳이라곤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연구진은 이 황량한 바닥에서 무얼 찾으려는 걸까요? 팀장님, 이따가 저희가 그 지도 보시면은 요 중간에 2개 표시된 데가 이게 침선이에요.
연구진의 목표는 침선, 정확히는 침선이 있는 해역입니다. 독도바다는 최대 수심이 약 2,600m에 달합니다. 그중 연구진이 확인하려는 곳은 수심 50m에서 200m 사이. 연안 생물과 심해 생물이 공존하는 것으로 알려진 곳이죠. 20여 년 전 어초로 쓰기 위해 독도바다에 침몰시킨 두 척의 배는 바로 이 구간에 있습니다. 침선이 제 역할을 한다면 분명 그 주변에서 심해 생물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발견을 위해선 기다림을 감수해야 합니다. 마침내 수심 100m 해역에서 침선이 확인됐습니다. 소문으로만 존재하던 침선이 실체를 드러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배가 어초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거 도화볼락 같지 않니? 좋다. 와, 근데 어떻게 여기만 이렇게 도와보려고 이렇게 다 있으니까. 아, 이거 어초는 사람들이 보면 완전 좋아하겠는데? 완전 어쩌다 진짜 여기는. 첫 번째 침선에 이어 두 번째 침선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길이 40m, 높이 4m 침선의 주위로 물고기들이 가득합니다. 이곳을 서식지로 삼은 모양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연안에선 볼 수 없는 생물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해저에 붙어 사는 불가사리와 무척추 동물인 해면. 그리고 긴 막대 모양의 산호까지 모두 심해 생물입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수심 100m에서 카메라로 확인한 생물을 끌어올려 분석하는 것이죠. 우리 눈엔 그리 대단할 것 없는 생물일 수 있지만 연구자들에겐 보물과도 같은 값진 존재입니다. 독도의 심해 생물, 그리고 거기에 공생하는 미생물에서 우리나라 고유의 생물 자원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유종은 곧 그 생물이 속한 땅의 성격을 규정합니다. 갓 태어난 괭이갈매기 새끼들이 쉴 새 없이 울음을 내뱉습니다. 어미를 찾는 겁니다. 둥지로 돌아온 어미는 반쯤 소화시킨 먹이를 개원해 새끼의 배를 채웁니다. 어미 갈매기들은 새끼가 다 클 때까지 먹이를 물어다 줍니다. 어미의 임무는 거친 생태계에서 새끼를 보호하는 것뿐입니다. 문어는 알이 부화할 때까지 식음을 전폐하고 자리를 지킵니다.
암컷 문어의 생은 새끼의 부화와 함께 끝이 납니다. 죽음에 다다르기 전 남은 힘을 다해 부화한 새끼를 멀리 날려보내는 것이 어미의 마지막 임무죠. 여름이 가까워질 즈음 새 생명이 독도 바다에 활기를 불어넣습니다. 수면 아래서 또 다른 생명을 발견했습니다. 물꽃이, 때로 다니는 모습이 물에 핀 꽃과 같다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괭이 갈매기들이 모여듭니다. 차분히 기회를 엿보는가 싶더니 물꼬치를 향해 바다로 뛰어듭니다. 수면 가까이 올라오는 물꼬치는 갈매기들의 좋은 먹잇감입니다. 사냥에 성공한 어미가 불이 나게 둥지로 날아듭니다. 새끼들은 기다렸다는 듯 어미의 부리를 쪼아가며 먹이를 재촉합니다. 새끼가 먹이를 먹고 나면 어미는 다시 사냥에 나설 겁니다.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는 독도의 생태계는 그 어느 자연보다 강인한 생명력을 뿜어냅니다. 그 덕분에 새로운 발견을 거듭할 수 있는 거겠죠. 또 다른 해양 연구진이 독도 바다로 나설 준비를 합니다. 이들은 조사를 위해 특수 장비를 동원했습니다. 목적지는 독도 북부 해역입니다. 일반적 수중 조사는 수심 10에서 20m 내외. 연구진은 그 너머 수심 40m까지 내려가 볼 계획입니다. (5분간의) 잠수 끝에 바닥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엔 가지초가 있습니다. 독도 바다 한가운데 기둥처럼 솟아있는 수중 암초죠. 가지초에서 가장 먼저 발견한 건 바다의 소나무라 불리는 해송입니다. 무분별한 남획으로 멸종 위기에 처한 해송이 이곳에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암초에 붙어 사는 해면동물과 불가사리 등
연안에서 마주치기 힘든 다양한 부착 생물들이 가지초에 살고 있습니다. 연구진이 조사를 서두릅니다. 수심 40m에서 체류할 수 있는 시간은 단 20분. 주어진 20분 안에 연구 가치가 있는 생물을 채집해야 하죠. 거기에는 당연히 다른 생물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긁어내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면은 거기서 수중에서 튀어나오는 생물들도 있거든요. 무언가 움직임이 있는 생물을 발견했습니다. 더 둘러보고 싶지만 더 이상의 체류는 불가능합니다. 수면 위로 올라가는 시간만 50분. 잠수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감압을 하며 천천히 이동해야 합니다. 다행히 3명의 연구진 모두 무사히 귀환에 성공했습니다. 과연 이들은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어이구, 이것도 모르네요. 네. 이것도 실명 한번 해야겠네요. 무트로 올라온 연구진은 숨 돌릴 틈도 없이 채집물을 확인합니다. 방금 다 왔어요. 이쪽 쪽이네요. 보냈었던 게 기록 안 된 적으로. 해양생물 조사의 궁극적인 목표는 생물 목록에 기록돼 있지 않은 새로운 생물을 찾아내는 겁니다. 연구진은 조사를 통해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3종의 미기록종과 함께 10종의 신종을 발견한 겁니다. 세계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생물을 독도에서 찾아낸 거죠. 독도를 지속적으로 기록해야 할 이유가 점점 더 명확해집니다. 새로운 발견은 이미 알고 있다 생각하던 자연 속에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미가 사냥을 나간 사이 새끼 갈매기 한 마리가 둥지를 벗어납니다. 둥지를 벗어나는 건 목숨을 내놓는 일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새끼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영역 침범에 민감한 괭이 갈매기는 침입자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새끼일지라도 가차없이 공격하죠. 새끼는 이미 돌아가는 길을 잃었습니다.
육지에서 태어난 생명이 바다로 흘러듭니다. 죽음도 독도의 생태계를 완성하는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또 다른 누군가가 독도 바다로 나섭니다. 한 40분 정도. 야간 잠수는 시야 확보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목표를 미리 정하고 들어가는 것이 안전하죠. 가장 먼저 포착된 건 잠에 취한 물고기들입니다. 낮에 먹이 사냥을 하는 물고기들은 밤이 되면 이렇게 모자반이나 바위 틈에 기대 잠을 청합니다. 본격적인 기록을 위해 목표 지점으로 이동합니다. 혹동굴입니다. 그런데 굴 입구에 진입하자마자 굴의 주인 혹돔을 발견했습니다. 몸 길이가 최대 1m에 이르는 혹돔은 독도 연안에 서식하는 가장 큰 물고기입니다. 보기와 달리 날쌔고 경계심 강한 혹돔은 이렇게 잠을 자는 밤 아니면 관찰이 쉽지 않습니다. 혹돔은 소라, 홍합, 성게 이런 걸 깨먹고 성장을 해가요. 독도에 갈 때마다 못 봤는데 이거는 좀 더 궁금증이 있어요, 저한테는. 아직 기록하지 못한 혹돔의 생태가 수중 촬영 감독을 욕심나게 합니다. 여름의 끝자락, 독도의 빛깔이 짙어집니다. 산란을 위해 독도를 찾았던 괭이갈매기는 이제 떠날 준비를 합니다. 어미 못지않은 덩치로 성장하는 새끼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난 지 약 45일이 지나 성체가 된 새끼에게 어미는 더 이상 먹이를 주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새끼는 스스로 날아올라야 합니다. 스스로 떠나야 합니다. 만약 떠나지 못한다면 생존의 위기가 닥칠 겁니다. 혼자 남은 새끼 갈매기는 선택해야 합니다.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 날아가는 것뿐이죠.
새끼 갈매기가 날아오릅니다. 위태로운 날갯짓도 잠시. 이윽고 비행에 성공합니다. 괭이 갈매기는 태어난 곳으로 다시 돌아와 번식을 합니다. 독도에서 태어난 갈매기는 다시 독도로 돌아옵니다. 봄이 오면 다시 이 섬의 주인이 돼 하늘과 바다와 바위를 가득 메울 겁니다.